안녕하세요. 오늘도 이해란의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얼마나 충족시켜 드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적을 알아야 어떤 싸움이든 이길 수가 있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최대로 위협하는 우리 북한, 이 적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면밀한 대책을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또 이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셨던 우리 장세율 결해월 통일연대 대표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난 시간에 나오셔서 방송을 하셨는데 네. 아쉬운 점 같은 건 없으셨나요? 글쎄요, 뭐 시간이 하도 짧으니까 뭐 너무 짧아요? 하고 싶으신 아니 글쎄 뭐 방송은 다 뭐 자체 편성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사이버에 대해서 좀 하루빨리 좀 그래도 한시라도 빨리 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제 심정에서는. 네, 그런데 전번 시간에는 뭐 소개를 하고 간단하게 뭐 사이버 대학에 관해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이 시간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방송들을 보게 되면 그 어린 작가들이 써준 이 메모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로봇처럼 말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본인이 알고 계시는 것을 디테일하게 원고 없이 라이브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것은 상당히 심각하구나. 우리가 사이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진짜로 우리가 각성해야 될 어떤 그런 위험지대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렇죠. 사이버 테러, 뭐 어떤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죠. 이 북한에서 사이버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가성비도 있고 또 정말 이게 공격 무대가 너무 강한 거예요. 뭐 여기 인터넷 왕국이라고 우리가 자처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 그러기 사람들은? 때문에 그럼요. 가장 취약하군요. 예. 참 저희 거의 사이버 테러에 동원된 친구들이 제일 말하는 게 뭐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로 취약을 한데 사실 어떤 공격이 좀 구체적인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친구들하고 제가 좀 너희들 대체 저도 애초에 이게 같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고 할지라도 모르잖아요. 걔네들 영역을 배우는 영역을 잘 모르고 걔네들이 해외로 다니는데 좋겠다. 달러도 좀 벌고. 달러는 많이 봅니까? 얘네들이 뭐 지금 평양시 저 전숭동의 과학자 아파트 거기 얘네들 그 사이버 아이들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여기 평수로 하면 한 80여 평 됩니다. 완전 고급.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가서 정말 성과만 올리면은 뭐 쭉 해결이 되는 거죠. 김정은이가 아주 통 크게. 그렇죠. 김정일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얘네들이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이제 이 비행기나 뭐 이게 포나 그리고 뭐 군함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관심들이 많아요. 특히나 저놈의 핵이 우리 용산에 떨어지면 뭐 서울시에서 뭐 몇 명 죽고 뭐 그 후과가 어떻던 뭐 이런 그건 많이 하죠. 이런 시뮬레이션도 잘 만들어내고요. 참 이게 뭐 착상을 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이버에 관해서만큼은 되게 무인격이에요.
그래. 전혀 관심이 없다. 예, 그러니까 예. 참 이게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한국을 또 우습게 보질 않나. 사실 이 한국의 모든 사람들의 영역이 지금 사이버와 밀접히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컴퓨터, 핸드폰, 이게 모든 이런 온라인상에서의 생활 영역이 자기 생활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뭐 안방, 뒷방, 사람방은 물론이고요. 이 내부 비밀스러운 공간까지도 다 들여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섬찟합니까? 자기가 누가 미행을 한다 치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고 진짜 찜찜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 미행을 항상 당하고 있는 현 상황인데 몰라요. 진짜로. 그래요? 예, 제가 사실 국군 이제 이 강사로 좀 다니면서 사이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남북 간에는 이미 오래전에 사이버 전쟁이 시작이 됐다.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90년대부터 고난의 행군, 북한에서는 이 정말 가혹한 경제난을 하면서 적국에 대한 어떤 테러를 이런 뭐 지상전이나 뭐나 이런 도발로서는 저 체제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면서부터 얘네들은 사이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미림대학에도 김정일의 말이 있어요. 이 사이버전은 비밀전이고 지금 진행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에서는 이 사이버 전쟁에 대한 정말 필요성을 이미 강조를 했고, 거기에 막대한 국가적인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버 테러의 구체적인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은 좀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이제 하고 이제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는 사이버 안전센터 쪽하고 저희도 제일 보면요. 그 수집한 자료들이 엄청 많습니다. 난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 개인적으로 제가 혼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꽤나 되거든요. 정말 구체적으로요? 예, 중국에 나와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식량 쪽에서 했는데, 사실은 그 친구들은 뭐 운행 담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들이 그럼 돈도 훔쳐갑니까? 그렇죠. 돈도 이게 우리가 뭐 보이싱 피싱이라고 많이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얘네들도 이제 그런 애들을 지금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뭐 자기네도 경제 강국 뭐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뭐 자기네도 액상객이 있거든요. 얘들도. 네, 그러니까 돈을 무조건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도 마술을 뻗치지만, 이게 기본 사이버에서 이런 군인, 정찰, 청국 산하에 이런 사이버 부대가 하는 거는 침투를 시켜서, 바이러스를 침투를 시켜서 정보를 강탈을 하는 겁니다. 정보를 강탈을 하면 박사님 진짜 신상 정보를 누가 다 털고, 그것도 적군에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몽땅 대인관계, 박사님과 연계된 모든 사람들 이제 명단 내지는 연락처, 그리고 모든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다고 하면 얼마 불안하겠어요.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저희 사무국장 이름으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생각 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메일 보냈네. 하도 메일을 많이 주고받으니까 클릭을 했는데 바로 점령당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이버 안전 의식을 가지고는 100에 100 당하게끔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운행은 어떤 방법으로 털어요? 네, 운행은 각자 이제는 오래전부터 이런 쌓아온 자기네 운행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얘네들. 뭐 거기 뭐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서버, 이 운행도 다 각자의 서버를 이제 관리를 하죠. 예, 서버 관리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 접근을 해서 나는 깜짝 놀란 게 진짜 한 40만 명이 넘습니다. 진짜 40만 명이 우리나라 40만 그렇죠. 명의 40만 명단이 명이 넘는 북한에 가 있다 이거예요? 국민들이
제가 받은 거가 40만 명인데 모르죠. 얼마 다 가지고 있겠는지. 우리 장 대표님이 그렇죠. 받은 게 40만 명을 받았다. 예, 40만 명의 주민등록 번호부터 연락처, 집 주소, 차 번호, 그 사람의 어떤 이제 그 운행 신용 정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얼마 대출을 받고 언제 미결 내서 뭐 그 이런 것까지요. 진짜요? 캐피탈이야 뭐요? 나는 그걸 보고요. 막 식은땀이 쫙 나더라고요. 야, 아니 얘네들이 이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아까 얘기를 했던 그 한 군인이 그때 내가 사이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강사님 이거 사이버전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상황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사이버전에서는 졌다. 이제는 역전을 우리가 깨야 하려면 깨하고 아니면 이대로 당하든가. 그 다음부터 사실 제가 잘렸거든요. 이게 강의를. 그래요? 그런데 나는 아니 바른 말을 하면 자르면 어떡해요? 그렇죠. 난 지금도 사이버전에서는 아직도 숨기는 북한이 지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돌파를 못하면은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 모든 우리 군부나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사드도 갔습니다. 사드도 우리가 수동으로 아예 발사할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게 진짜 온라인 이 사이버 상에서의 정보를 취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사 시간 이게 뭐 다 보장이 되는데 그 모든 장비 전자 장비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이 북한에 있다 하면 어쩔 겁니까? 그럼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IT 강국인데 그래도 뭐 자네 뭐 국민들 뭐 크면 뭘 알아? 아니 이게 80년대 초반부터 길들여진 사이버 이런 그런 테러병들이 있는데 왜 아직도 그걸 감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제가 그때 뭐 얘기 하나 들은 거로는요. 그 북한에서 이 사이버 이 루머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어떤 스캔들을 만들어서 이게 쫙 퍼뜨리는 이런 것도 있다 그러는데 이자 그 말씀을 들으니까 무슨 개인 정보를 다 털어가지고 그렇죠. 그 부정적인 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도 다 알아내가지고 그래.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공격 주요 인사에 대한 어떤 그 스캔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정치 그렇죠. 공작을 한다든지 예, 이런 것도 그게 이제 지금 225국 그러니까 정찰총국에서 취득한 이런 사이버 정보들을 가지고 그런 이제 이 뭐 사회 지도층 인물들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이제 영향력 있는 이런 그리고 뭐 정말 그 교수 내지는 어떤 사회적으로 정말 이런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들의 뭐 권위를 떨어뜨린다든가 예. 예, 이기가 상당히 이게 사이버 심리전에서는 225국이라는 225국 예, 북한의 예. 225국이 전담을 하는데요. 야, 저도 넘어갈 때 한번 이 다음 아고라라는 예. 예, 거기에서 정말 우리 탈북자들을 이게 너무 혹독하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찰청에 의뢰를 했어요. 아, 내가 우리 탈북민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 좀 잡아달라. 예. 그래서 의뢰를 했더니만 그 IP 추적을 한 결과 심양으로 나왔어요. 중국.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탈북 사회를 한국 사회에서 왕따를 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계속 남북 그러니까 남남 갈등을 유발해서 그렇죠. 그거죠. 탈북자들을 이렇게 예, 믿지 못하게 하고 정말로 예, 이런 거를 예. 계속 악용을 시키고 그렇군요. 예, 참 어떤 사이버를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너무나도 많거든요. 지금 출근할 때 보십시오. 그래서 뭐 대학생이고 뭐 누구든 다 핸드폰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이번에 그 탄핵 그것도 네. 무슨 또 돌아다니는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이게 민심이니 여론이니 하면서 정치인들이 막 춤추잖아요. 네. 그러면 사이버상에 돌아다니는 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게 물론 우리가 검증된 이게 사이버 상에도 이제 얘네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짜 여기에 공영 방송 내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웹사이트에 직접적으로 얘네가 뭐 들어와서 이렇게 영상으로 발표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지, 것보다, 그런 거는 예. 예,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 댓글이라든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이버상에 떠돌아다니는 유머 그런 유언병을 가지고 예, 예. 진실인 듯 보도하는 얘기를 거. 하니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안에 사이버 그러니까요. 심리전에. 예,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뭐 직접 그 경험을 한 거는 어떤 게 있냐면 한번 피라를 뿌렸어요. 그 백마고지에 가서 그 TV조선을 끌고 가서 이제 뿌리고 방송을 했는데 그날이 주말이었어요. 주말인데 아니 뭐 한국 사람들은 그때다 놀러 다니기 바쁘잖아요. 여름인데. 아니 근데 그게 뉴스가 나가자마자 1시간 동안에 댓글이 1,800개인가 달리더라고요. 이거는 그 사이버 테러 전사들의 그렇죠. 활약이죠. 그럼요. 아예 그 IP 추적도를 이제 해보면 정말 IP가 하나인데 거기에서 아이디를 한 10개쯤 가지고 이 공격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래서 참 보면 대부분의 이런 테러병들이 중국에 포진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유동 IP라고 여기 한국에서도 공격을 하는 애들이 꽤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대체 뭐지? 그러니까 나도 말입니다. 이게 제일 섬뜩한 게 사실 우리가 북한에서 저 김씨 왕족한테 너무 당하고 살았잖아요. 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정말 김씨하고 정말 열심히 좀 싸워보자고 하는데 뒤에다가 딱 내 뒤에 총구를 겨냥한 기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참 무서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또 듣기로는 주가 조작도 하는 적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참 이게 지금 뭐 주식 시장에 모든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예, 그래서 참 모든 컴퓨터상, 이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얘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사이버상 이거를 진짜 뭐 핵이나 미사일은 이런 뭐 협박력 하더라 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실질적인 지금, 위협은 사이버에 있다. 그렇죠. 그거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핵은 그 협박용으로는 아주 획기적이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위해를 가하고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사이버죠. 사이버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교육을 많이 하고 정부가 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로 저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탈북민들 제 회원들 컴퓨터도 못 봐요. 분명히 저게 막 그 회원들이 이게 뭐 메일이 날아왔다고 내한테 장 대표 이게 뭔 소리요 하고 소리 타가면은 그 다음에 제가 내 메일에 보면 나도 그런 메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좀 알기 때문에 상시하게 알기 때문에 대체 이거 어디서 날아온 메일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저장을 하고 그게 추적 IP를 해서 어디서 날아온 메일인지 보고 이게 의심쩍다 하고 나는 신고를 하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우리 탈북민들도 지금 현재는 그 컴퓨터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컴퓨터를 그대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네. 이제요 여기 타이머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얘네가 이제 클릭을 하는 순간 거기 어느 한 사이트 서버를 공격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디더스거든요. 네. 자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이제 감염 PC들이 한 곳에 공격을 하면은 거긴 다운해야 됩니다. 네. 근데 거기가 중요 국가 기관이라면 어쩔 건데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뭐 이게 뭐 발전소라든가 네. 뭐 아니면 뭐 전력공사, 그렇죠. 가스공사 네. 이런 데가 그 공격당하면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그 장기를 아시잖아요. 정말 저게 군절로 지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컴퓨터가 우리의 어떤 이 공격 목표를 향해서 지금 총을 겨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감염된 PC가 위험한 거는요. 이게 자네들의 지시에 의해서 이미 순간에 어떤 웹사이트를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이 치료도 지금 뭐 경찰이나 지금 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나 인력이 너무 모자라고 우리 단체장들 걸 와서 치료를 해주는 것도 버거운 그런 탄이에요. 인력이 너무 적고. 그래서 저는 민간인들 스스로가 이제는 이 사이버 안전 교육을 자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식 개조를 좀 우선적으로 하고 이제는 이걸 막아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피뜩 드는 생각이 뭐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맞습니다. 북한의 그 사이버 전사들이 있는 데를 공격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나요? 예, 그거를 이렇게 북한에 20만의 특수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국방부에서 우리가 뭐 학설 세미나를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자네 20만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겠냐, 자네 특수전. 그럴 때 한결같이 우리 북한 군 출신들이 얘기를 했던 게 하늘과 땅 바다. 아까 뭐 육상에 있는 특수부대는 땅굴로 들어올 것이고 해상에 있는 애들은 뭐 머구리든 뭐 고무종을 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계속 잠수함 타고 오겠죠. 그리고 이제 낙하로 공수특전여단이 들어올 거고 이런 아이들이 일단 기지에서 사라지면은 대한민국은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기 경보를 발달시켜서 사전에 걔네가 어쨌든 하늘로 오르기 전에 바다로 뜨기 전에 본거지에서 사멸을 시켜야지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이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략을 못 쓰겠냐. 정말 저희가 희망사항인데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중국에서 유동기지를 가지고 쓴다 이거죠. 평양에 지금 현재 뭐 중국에서 가져다 쓰는 도면을 가지고 기지를 차린 정찰청국 내지는 국가안전보위부 225국 이런 애들의 기지는 이제는 여기에서도 위치는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걔네들만 뭐 소멸시켜서 이게 탈출시키면 되겠네요. 아니 끝날 일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죠? 끝날 일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진된 이런 사이버 이런 테러병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막으려고 그러면 그렇죠. 제 말이요. 이게 애들은 가장 무서우면서도 또 가장 우리를 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렇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저는 참 웃음소리가 박사님도 어렵죠. 그래서 참 전화로 하면 이마 너 다 알잖아. 오라. 야 너희 사는 꼬라지 복은 못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답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와도 아끼니까 하면 여기 시장경제 국가에서 그거 어려워요. 본인이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사이버 그 사람들에 대한 북한의 간부들도 내가 대한민국에 가면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사냐. 대우보다도 일감이에요. 일감인데. 일감을 좀 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북한 인권 증진위원회 그렇죠. 여기에도 보니까 뭐 북한 인권이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싹 다 차지하고 그렇죠.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여기에도 통일부의 고위 간부했던 사람들은 그동안 연봉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렇죠. 아직도 너무 아쉬운 게 많으신지 계속 거기 내려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한테 일자리를 안 줘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장세율 대표님께서는 이 IT 전문가이시고 북한의 사이버 전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정규제 TV 시청자들께서 북한의 북한의 그 정보 전달 이런 것들도 뭐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좀 많이 도와주시면 그것이 적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또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호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연락처 남겨보시죠.
예. 좀 후원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네. 본인이 여긴 본인이 다 말해야 돼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요. 아, 제 개인 전화번호는요 010-7101-3042번입니다. 아무 때나 연락 주시면 북한의 어떤 사이버 실태 그리고 현재 아니 저희가- 후원 좀 해달라 그러세요. 그 뭐 만든다면서요? 그래도 제가 주는 게 있어야 그러니까 예. 아니요. 그 저기 평양에다가 평양상공에 뭘 띄운다면서요. 네. 그거 해야죠. 정말 그게 저희 꿈입니다. 우리가 세뇌된 북한 주민을 그대로 두고 통일을 한다고 해도 이게 편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북한 주민들을 계몽을 시키는 일이 우리가 정말 사드를 디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일단은 우리가 뭐 엄청난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북한의 그 3대 세습 왕조 그 세력 김정은을 축출해내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선물해 주면 그 자체가 한반도의 그 평화와 안전과 또 통일을 이루어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최준선에서 싸우고 계신 우리 장세율 대표님을 우리 애국 국민들께서 좀 도와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좀 듣긴 들었는데 비밀입니까 그거? 예, 사실은 얘기하세요. 뭐 저희가 뭐예요? 없는 살림에 드론을 싸가지고 열심히 훈련다고요. 드론이요? 그리고 그게 지금 갈 수 있나요? 드론이 갈 수는 있고 정말 최적의 장비기는 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우리는 지금 뭐 훈련용으로 지금 훈련을 하는데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돈이 없어서 일단 뭐 이제 메인보드 싸가지고 제가 그래도 이게 북한식으로 조립을 하는 겁니까? 뭐 약전쟁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메인보드를 우리 좀 싸고 모터 싸고 프로펠러 좀 해가지고 그러면 가격이 좀 세이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가격도 만만치 않고 해서 요즘에는 RC 이제 무인 조종기를 가지고 우리가 잘만 하면은 정말 평양 상공에 우리가 정말 다이렉트로 가서 이제 전단도 날릴 수 있고 그 주석궁 좀 폭발시켜 주세요. 주석궁전. 주석궁전에다가 폭탄 한 발 떨어뜨리면 게임 오버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장세율 대표님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우리 애국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장세율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애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